안녕하세요. 가톨릭대학교 성인규정도서관 막내 사서입니다. 지금 보이시는 화면은 구글 학술 검색을 통해서 아티클 하나 검색을 했는데 지금 보이는 값에 보면은 12의 인용이라고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해당되는 아티클을 클릭을 해보니까 원문이 열리네요. 그래서 원문을 잘 읽어보니까 내 논문의 인용 논문을 참 쓰기 좋은 리뷰 아티클이었다라고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 이래서 내가 해당되는 아티클을 그냥 인용을 했을 때 어떠한 문제가 일어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왜냐? 구글 학술 검색 같은 경우는 아티클의 퀄리티, 저널의 신뢰도에 대해서 평가하지 않고 크롤링한 자료를 모두 다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해당되는 저널이 어떤 저널인지 좀 파악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이 저널을 한번 해당되는 저널 홈페이지를 가보게 되니까 저널 오브 서저리라고 나타있고 임팩트 팩터가 4.99라고 이렇게 표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저자들은 안심을 하게 되겠죠. 4.99의 임팩트 팩터를 갖고 있구나. 하지만 여기서 끝이 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안내를 드리고자 합니다. 일단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임팩트 팩터라는 점수를 부여받을 수 있는 기준은 SCI에 등재된 저널들만 해당되는 점수를 부여받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올해 들어서 부여된 임팩트 팩터는 ESCI까지의 임팩트 팩터를 부여하고 있어요. 그러면 지금 설명드린 SCI와 ESCI를 구분하시려면 지금 보이시는 그림을 좀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웹 오브 사이언스라는 것을 데이터베이스 운영하는 클래리베이트에서는 저널을 평가를 하고 그 저널들을 매달 또는 주기적으로 저널을 등재시키거나 또는 드랍을 시키는 하나의 카테고리들이 있는데 일단 크게 주제 분야로 나누게 됩니다. 그래서 과학 분야의 SCIE, 그다음에 사회학 분야의 SSCI, 그리고 인문학과, 예술학에 관련된 AHCI가 있습니다. 이렇게 크게 세 개의 카테고리로 주제를 나누고 있고요. 우리가 예전부터 흔히 말하고 있는 SCI급, SCI 저널 이렇게 말하던 것들은 전부 다 SCIE로 통합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전에는 SCI가 있었어요. SCI가 원래 있었고 그 다음에 시대가 점점 변하면서 이게 좀 더 확장판이 필요했기 때문에 SCIE로 확장판이 있어서 SCI와 SCIE 이렇게 두 개가 운영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불과 몇 년 안 된 사이에 SCIE로 SCI가 다 통합이 됐어요. 그래서 현재 시대에서는 SCI급 저널이라고 하게 되면은 바로 여기 있는 SCIE를 뜻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러면 SCI급 저널이란 말은 틀린 말이냐라고 하면 사실 정확한 명칭은 SCIE급 저널이라고 말하는 게 좋긴 하겠지만 이게 통용되는 대중적으로 통용되는 언어였기 때문에 현재도 SCI급 저널이라는 표현으로 많이들 사용은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SCI급 저널 또는 SCIE에 등재된 저널 이런 식으로 구분을 지을 수 있어요. 그러면 SCIE에 등재된 저널들을 우리가 어떤 식으로 이 클래리베이트라는 회사에서 뽑고 있을 때 그 후보군이 될 수 있는 저널들의 목록들이 있는데 그거를 ESCI라는 목록으로 이렇게 뽑고 있습니다. 그래서 ESCI는 SCIE로 갈 수 있는 후보군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ESCI의 ESCI에 등재된 저널의 종수가 훨씬 더 많은 거고 이 중에서 뽑혀서 SCI로 올라갔기 때문에 SCI가 전체 종수는 더 적게 되겠죠. 그럼 두 가지의 가장 큰 차이점은 뭐냐면은 바로 영향력의 차이가 되겠습니다. 즉 클래리베이트사에서 굉장히 엄격한 다양한 기준들을 가지고 저널들을 평가를 하면서 저널들이 어느 정도 신뢰할 수 있는 형태를 가지고 있다고 하면은 일단 ESCI에 등재를 시켜주고 그 다음에 이 저널이 영향력이 커졌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임팩트 팩터라고 하는 부분들이 되겠죠. 그래서 피인용이 많이 일어나고 이런 부분들이 생겼을 때 SCIE로 한 단계 더 올라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SCI급 저널 또는 ESCI급 저널이 중요한 이유는 해당 저널이 우리가 피어 리뷰도 잘 되고 저널이 정기적으로 잘 관리가 되고 있고 치프 에디터가 해당되는 저널을 잘 운영하고 있는 어떤 신뢰도가 있는 저널이다라는 부분을 우리가 직접 평가하지 않고 굉장히 엄격한 기준으로 평가된 지표를 가지고 평가된 표를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연구자분들이 내가 직접 시간을 들여서 해당 저널을 다 일일이 평가하지 않고 SCI급에 있다. 그러면은 이거는 신뢰할 수 있으면서 영향력이 높은 저널이겠구나. ESC에 있다고 하면은 신뢰는 할 수 있구나 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이게 한 번 등재가 됐다고 해서 무조건 안정적이진 않겠죠. 많은 이전의 과거의 사례들도 있었지만은 여러 가지 이유에 의해서 드랍이 될 때가 있기 때문에 항상 해당되는 저널이 SC에 들어갔다 라고 해서 늘 계속해서 SCI는 아니다라는 걸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현 시점에서 SCIE인지 ESCI인지 또는 등재가 되어 있지 않은지를 확인하고 싶다라고 하실 때는 이 웹 오브 사이언스에서 제공하고 있는 마스터 저널 리스트라는 사이트를 이용하시면 되세요. 해당되는 저널 사이트 링크는 제가 아래쪽에다가 달아놨으니까 해당 링크를 참고해 보시면 되겠고, 사이트는 그냥 간단하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해당되는 사이트의 검색창에다가 저널명을 입력을 하시거나 또는 저널마다 부여되어 있는 8자리인 ISSN 넘버를 입력을 하시고 서치 저널을 누르시게 되면은 해당되는 저널이 어디에 색인되어 있는지를 확인하는 표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 NEJM 넣었을 때는 Exact Match Found라고 되어 있고 웹 오브 사이언스 코어 컬렉션의 사이언스 사이테이션 인덱스 익스펜디드다 라고 이렇게 표시가 되고 있는 상태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보고 SCI급이다 또는 ESCI급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확인할 수 있는데 이 부분은 이게 주기적으로 계속해서 변경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내가 투고하는 시점 또는 해당되는 저널을 인용하는 시점에 조회를 해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까지 이제 확인을 할 수 있었는데, 그럼 나는 SCI에 등재됐던 저널 논문들을 가지고 내 자료로 인용하고 싶어, 내 근거 자료로 쓰고 싶어 라고 할 때는 어디를 이용하실 수 있게 되냐면은 저희 도서관 홈페이지에 서치 메뉴에 데이터베이스 메뉴를 오시면 되겠습니다. 우선 서치 데이터베이스 메뉴로 오시고 서치 데이터베이스 메뉴에 보시게 되면 알파벳 순으로 정리되어 있는데 W 쪽으로 가시면 됩니다. W 쪽으로 가시게 되면은 제 첫 번째 나오는 웹 오브 사이언스라는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하시면 되세요. 지금 데이터베이스 내용에도 SCI 저널에 수록된 논문에 대한 참고 문헌 피인용 횟수를 제공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공급사도 클레리베이트라고 되어 있어요.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앞전에 보셨던 SCI 등재 여부를 조회하는 이 사이트도 클레리베이트에서 운영하고 있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저널 임팩트 팩터도 이 사이트 이곳 회사에서 공식적으로 발표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해당되는 저널 데이터베이스 접속을 해보시게 되면은 이러한 사이트가 등장하게 돼요. 그래서 검색을 할 수 있게끔 되어 있으시고, 여기에 보시면 다큐멘트라고 되어 있는 부분에 Search in Web of Science Core Collection Editions All로 되어 있는데, 에디션즈 부분을 보시게 되면은 지금 저희 기관 같은 경우는 SCIE를 1982년부터 현재 범위까지 레인지로 이렇게 구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검색을 하시면은 이 범위 내에 있는 SCI 저널들이 등장을 하게 돼요. 그리고 아래쪽에 추가적으로 프로시딩 사이테이션들이 등장하기 때문에 만약에 나는 프로시딩 자료는 필요 없다고 하면 해제를 하시고 검색을 진행을 하셔도 됩니다. 일단 전체를 놓고 보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뭐 검색은 이제 다양한 필드들에서 검색을 할 수 있게 되고, 지금은 예시로 보여드리기 위해서 올 필드에 그냥 일반적인 키워드를 넣고 서치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검색을 하시고 나게 되면은 검색된 결과가 총 2779건이 등장하게 되는데, 해당되는 저널들, 여기에서 나타나는 값들은 SCIE에 등재됐던 저널들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을 거예요. 물론 지금 먼저 보이는 저널은 아티클이 50회 피인용됐다라고 나타나고 있어요. 공식적인 피인용 횟수도 확인할 수 있게 되고, 해당되는 저널명을 클릭을 하시게 되면은 뷰 저널 임팩트라고 해서 이렇게 저널의 임팩트 팩터의 현재 값도 조회가 가능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저널이 임팩트 팩터를 부여받았다 해서 그 해에 계속해서 SCI에 있지 않을 수도 있어요. 드랍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현재 값은 항상 앞전에 보여드렸던 마스터 저널 리스트에 가셔서 해당 저널을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시는 것을 권장을 드립니다. 현재는 잘 SCI에 등재가 되어 있는 저널이네요. 그래서 이 웹 오브 사이언스는 좀 사용하실 때 확인하실 때 부분이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어떤 부분이냐? SCI에 한번 등재가 된 저널은 웹 오브 사이언스의 논문이 색인이 돼요. 하지만 만약에 SCI에서 드랍이 됐어요. 저널이. 그러면 기존에 색인됐던
준비했던 논문들은 소거시키지 않습니다. 그대로 유지를 해놔요. SC에 등재되었던 시기의 것들은 그대로 등재를 해놓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되는 아티클은 SC에 등재되어 있던 상태의 논문들이 등장을 하게 돼요. 자, 이 부분 일단 하나 체크를 해주시고, 자, 두 번째 또 확인해 주셔야 될 것들은 바로 이런 부분 되겠습니다. 임팩트 팩터가 부여가 되어 있다고 해서 현재도 SCI는 반드시는 아닐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앞전에 설명드렸던 대로 임팩트 팩터는 1년에 한 번씩 부여가 되지만 SCI의 등재 여부는 주기적으로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변경될 수 있다. 그래서 임팩트 팩터를 가지고 있으면 SCI이다는 틀린 말입니다. SCI에 등재가 되어 있으면 임팩트 팩터가 있다? 그건 맞는 말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앞전에 봤던 해당 저널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면은 임팩트 팩터가 4.99가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 해당되는 저널의 ISSN 넘버를 가지고 제가 마스터 저널 리스트에서 조회를 한번 해보도록 해보니까 아무것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즉, 거짓된 임팩트 팩터를 갖고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앞전에 설명드린 대로 SCI급 저널들이 임팩트 팩터를 갖고 있는데 SCI에 등재가 되지 않았는데 임팩트 팩터가 있다? 말이 안 됩니다. 네, 그래서 이 부분을 확인하셔야 되시고, 그러면 해당되는 저널이 정말 어떤 식으로 되어 있는지 아래쪽으로 좀 가보게 되면은 이렇게 대부분의 학술지들은 인덱싱 앤 애스트랙팅 해가지고 우리의 학술지가 어디에 색인이 되어 있습니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는데 해당되는 곳들을 보시게 되면은 SCI는 없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항상 이런 부분들 주의하셔서 내가 SCI급 저널들을 가지고 내 논문에 인용자료를 쓰고 싶다라고 했을 때는 이런 부분들을 확인을 꼭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추가로 한 가지 더 알려드릴 거는 이제 요번에 2024년의 임팩트 팩터의 현재 값들에는 SCI에만 임팩트 팩터를 부여하지 않고 ESCI에도 임팩트 팩터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임팩트 팩터가 있으면 SCI이다는 아닌 이유 중에 또 한 가지가 뭐가 되느냐? 임팩트 팩터를 가지고 있어도 ESCI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많은 연구자분들이 많이 헷갈려하는 부분들은 나는 임팩트 팩터만 보고 저널을 딱 선정하셔서 타겟으로 고르시는 경우가 있어요. 투고하고 보니 SCI가 아닌 ESCI였어요. 이런 경우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정말 영향력이 높은 학술지에 투고를 하고자 하는, 즉 SCI급에 투고를 하고자 할 때는 그 저널이 정말 SCI에 있는지 해당되는 마스터 저널 리스트에서 꼭 확인을 하시고 확인을 해주셔야 되는 부분들이 있게 됩니다. 즉 이렇듯 지속적으로 뭔가 이런 값들이 고정적으로 되어 있지 않고 계속해서 변해가요. 이렇게 변화되는 이유들은 저널의 종수도 많이 늘어나고 저널이 출간되는 환경들도 바뀌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어떤 저널을 평가하는 지표들도 같이 변화하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이런 평가 지표의 변화들을 항상 도서관에서 안내를 드리고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을 항상 체크를 해주시고 저희도 주기적으로 안내를 드릴 테니까 이 부분들을 확인하셔서 저널을 투고할 때 내가 다른 저널, 내가 원하는 타겟 저널을 잘못 선정하신다거나 또는 내 논문의 인용 문헌들을 갖고 올 때 적절한 인용 문헌을 갖고 와야지 잘못된 인용 문헌들을 갖고 오는 일들을 방지할 수 있게 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